네,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오늘 오늘 약 한 3%, 약 한 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고점 대비 한 4%까지 올라갔었는데 3만 거의 한 32,000원 터치를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렇게 쭉쭉쭉 외국인이 한 1, 2, 3, 4, 5일 동안 5일 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좀 그나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대량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막판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팔렸어요.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뭐 했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때부터 제가 뭐 이제 지금 한 일주일, 2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저만의 이제 이 유튜브 초반맨 유튜브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1,500 원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 가지고 매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 구간으로 오게 돼 있음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익권 구간으로 들어왔 온 부분인데 어 그래도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은 5.35%, 종가 대비 5.3%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예탁 기준금리 0.6% 그리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약 한 1% 정도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 배당률이랑 특별 배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 한 2%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못해도 한 시가 배당률은 한 배당일 기준으로 한 2.5%, 3% 정도까지로 맞춰지지 않을까. 2%, 3%까지 맞춰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2%, 4% 부분이 되면은 뭐냐면은 요번 분기 이번 연도에 배당금을 약 한 2,000원에서 한 2,000원 이상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시가 배당률은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정도지만은 만약에 기준가가 4만 원에서 시가 배당률을 한 4% 정도가 되게 4% 그 정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얘기고요. 해서 일단 삼성증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해서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뭐 한 7%, 8%, 7%, 8%, 많게는 한 9%까지 그 정도 한 8%, 7% 정도는 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를 한 사람은 800만 원, 700만 원을 가져간 거죠. 한 2주 만에. 예, 2주 만에 700, 800만 원을 가져간 건데 1억 기준으로. 어떻게 뭐 초반맨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보면서 돈 좀 버셨습니까? 분할 매수해서. 저는 이제 항상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죠.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방 같은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리스크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할로 매수를 하다가 여기서 일부 오늘 이 32,000원대 찍는 순간부터는 매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음, 어? 외국인이랑 기관이 개인 투자 물량을 외국인은 5일 전부터 계속 사왔고 기관도 이렇게 사왔고 그러면은 지금 저가 여기 얼마야? 응? 여기서부터 여기 때부터 다 팔린 거 아닙니까? 여기 때부터 어? 이때부터 다 팔린 거 아니에요? 다 이 여기서부터 다 팔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막 일부 팔고 여기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뭐 정부 지원 뭐 이렇게 대선 후로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락했을 때 여기서 또 팔고 하지만은 바이든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 우세다 뭐 해가지고 다시 뭐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그 정치 쇼에 대해서 어쨌든 그 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에는 누가 되던 간에 결국에는 남는 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돈을 풀어야 되고 돈을 유통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제 만약에 그런 얘기로 인해서 정치적 쇼로 인해서 이 하락을 팍 했다면은 분할로 해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저가에서 사가지고 다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럴 때 나오면은 또 다시 주가는 정상적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한 4% 올라갔을 때 여기 밑에서 산 사람도 오늘 좀 많이 수익 실현을 했나 봐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제 유튜브를 보고 뭐 했었던 차트 부분이나 이렇게 했었던 부분은 쭉 해서 여기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이렇게 해서 이게 요게 꺾이면은 요 5일선 위로 해서 놀다 5일선이 떨어지면은 5일선 떨어진 부분에서 일부 매도. 그리고서 다시 여기서 돌파하면은 매수.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제가. 응? 제 유튜브 요거를 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놀게 되면은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응? 지금 여기서 5일선을 가지고 돌파를 했잖아요. 정배열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정배열. 그러면 지금 5일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시점이 매도 시점입니까? 매수 시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4분기죠, 4분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3년간 이 성수기를 찾아보면요. 어느 때 매출이 가장 높으냐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들이 4분기에 모든 시점이 맞춰져 있어요. 4분기에. 근데 4분기 시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증권주를 보는 관점이 옛날처럼 증권주를 보지 말아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은 지금 신용공여금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고 예탁 자산도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 고객 예탁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예탁금을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를 받는 그 이자 비용도 엄청나요. 예.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이 신용을 싸가지고, 신용 매수를 해가지고, 그 신용에 대한 그 신용 이자율, 그리고 신용 연장에 대한 연장 이자율, 그리고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증권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 요런 시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해외 주식, 애플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코카콜라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증권이나 요런 이 증권 회사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과거 3년 전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상 배당 금액이 약 지금 2분기 요 정도 가정 부분 당기순이익이 요 정도 가정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왔을 때 예상 배당금이 약 한 1,7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말에 한 뭐 5천억
5천억이나 뭐 한 엄청나게 막 이제 많은 영업이익을 올린다 하면은 뭐 한 배당률 한 뭐 2,000원대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주당 배당금을 한 2,000원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거는 어차피 이 삼성그룹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금과 연말에 특별 배당금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배당금 외에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얼마든지 이 배당금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부분인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제시를 했고 유한타는 4만 5천 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를 계산을 안 하고 그런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유튜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회사 분석이나 회사의 그 상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고 뭐 하는 부분인데, 저 또한 뭐 이런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저도 똑같이 분석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이죠. 그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뭐 근래에 뭐 한 뭐 일주일 동안에 뭐 한 뭐 8%뭐 7% 수익 보고 내신 분들은 뭐 축하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왜 팔고 나갔니 뭐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비하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수입 봤다고 수입 보셨다면은 돈 벌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뭐 돈 벌고 있고 여러분 이제 이거 초반에 투자해서 삼성증권 매수해가지고 수익 좀 보신 분들은 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더 올려서 그 지금 저가에 매수했던 그 주식 가치가 더 오르면은 더 좋은 거고요. 어,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튜버로 해서 이제 기업 분석이나 여러 가지 해서 엄청나게 뭐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요 삼성증권이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뭐 기업 분석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창출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게 저는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크게 매수를 들어가는 종목은 이 삼성증권이 마지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소액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투자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주식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료 회원분이 뭐 왜 이제 추천한 종목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종목을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이런 또 다른 방송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유료 회원 부분이나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좀 그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수익성이 뭐 이제 고위험이냐 아니면은 그 수익성이 아니면은 뭐 이제 안정 쪽이냐 뭐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게 우량주로 해가지고 잠깐 동안에 손실이 나더라도 언젠가는 수익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어? 그런 종목들로 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는 부분은 그 여유분들 어,
이거에서 큰 돈이 예를 들어서 큰 돈이 들어가고 그 남은 여유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여유분에 대한 이런 이 자금들이나 새로운 자금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월급이 들어왔어. 근데 월급도 어떻게 투자를 해 볼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방송이나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어 그 이 뭐 유료 지금 이제 회원 뭐 유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회원 종목 말고 그 외에 그냥 외적인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이제 부수적인 그런 부수적인 금액의 그런 돈들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방송 부분에서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음. 어차피 돈 버는 사람은 뭐 그래 가지고 뭐 이제 제가 추천을 해 가지고 뭐 했는데 1 차적으로 돈을 보고 벌고 있다면은 그 사람 그 이제 회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그런 권리 같은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손실이 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다른 종목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나고 있다 뭐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이미 이제 이 기존 회원분들이 수익이 나고 이렇게 좋고 있는 와중에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왜 유료화를 하냐? 초밥에 너 왜 유료화를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는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가입니다. 예.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또한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제가 이 주식을 해 가지고 저도 있는 시간 없는 시간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서 어 많은 리스크들을 기존 투자 방식이 아니라 회원들이나 뭐 요런 사람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네들의 돈을 어 이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는 거나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어 또 남들과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냥 제가 이거를 방송하듯 예전처럼 방송하듯이 그렇게 분석을 그 분석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몇 가지가 붙어 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제 이 종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유튜브야 뭐 방송하고 뭐 하면은 그 회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손실 부분이나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수익에 손실이 났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응? 아이 뭐 오르든 말든 뭐 내가 그 주식 사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주식 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막 말을 하잖아요. 예.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게 되면은 고객의 이런 이 어 지금 막 고객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원에서 내가 이제 "이 종목이 괜찮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 종목을 샀는데 어 그 회원분들이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안하고 제가 죄책감도 느끼고 뭐 이렇게 막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투자 자문업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 그만큼 그 회원들의 그 손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손실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냐 없냐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했을 때 같은 경우 지금 유사투자자 문업 하는 것도 원래 16만 원인데 50%를 할인한 가격에서 제가 이 수료 공부를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격이 뭐 기존에 뭐 16만 원인데 지금 한 8만 얼마 50% 할인해서 지금 그래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영업 재개업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왜 아직까지 좀 영업 재개업을 딜레이를 하고 있냐? 지금 주식으로 돈을 그 주식으로 여러 가지 주식 좀 해서 매수하고 뭐 해 가지고 이제 차익분이 좀 돼요.
주식으로 좀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로도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좀 갖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 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제 건물주이신 분이 이제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초밥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밥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저희 거를 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 해 가지고 이제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뭐 해서 좀 배우고 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짜로는 안 배 공짜로는 이렇게 안 하고 뭐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알려줄 수 있겠냐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해 왔었던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그분한테 이제 좀 창업에 대한 이 초기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되냐,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코스트 같은 경우 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창업 이거 같은 코스트 같은 경우는 10 평이랑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추가 일반 이제 이 브랜드 거 일반 브랜드별 걸로 해서 이제 제가 좀 이 창업 비용을 이제 이거를 산출해 낸 거를 제가 이제 이미지를 따온 건데, 보통 한 10평 기준 이제 한 4,400만 원 정도가 들고 20평 기준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한 10 평에서 한 15평 정도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들어갔을 경우에 5천만 원에서 권리금이 싼 데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 2천, 많은 데 한 3천 까지도 받겠죠. 그러면은 보통 도시가 아닌 외곽에서 하겠다 뭐 그러면은 도시 외곽이나 뭐 이런 데서 하겠다 그러면은 약 한 4천만 원, 5천만 원에 권리금 1,000만 원이면 한 6천만 원. 6천만 원에서 보증금이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상권이다 뭐 하면은 보증금이 뭐 한 뭐 3천, 4천 정도 뭐 그 외에 이제 엄청 싼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증금이 한 뭐 한 3-4 천이다 그러면은 5천에서 6천, 6천에서 한 9천, 9천에서 여유 자금 한 1,000만 원 하면 한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10평 하는데. 음. 10평 하나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 그 창업하신다는 그 건물주이신 분이랑 좀 얘기를 해서 거래처 부분이랑 요 여러 가지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부업 정도예요. 부업인데 이제 유사 투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년 정도 해 왔고 모두 해 왔고 그중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제 가게도 차리고 뭐 해 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음. 가게 차리고 뭐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대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있는 돈으로 해 가지고 다 떼었습니다. 주식으로 벌어서. 그래 가지고 권리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식으로 이제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뭐 이제 주식을 벌거나 뭐 하면은 사업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하실 거 아닙니까, 사업. 그러면은 사업 같은 거를 뭐 해서 주식으로 벌어 가지고 나는 좀 돈 좀 해서 어느 정도 생기면은 나는 좀 사업 좀 하나 하고 싶어. 뭐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카페라든지 뭐 창업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기본 코스트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거의 창업까지 해서 권리금 보증금까지 들어가는데 한 1억 넘게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고 뭐 경기가 힘들다, 경기가 힘들다, 뭐 실업률이 높다, 뭐 일자리가 없다, 뭐 돈을 못 번다, 돈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요식업 쪽에 오래 일을 했었고 같이 일을 했었고, 제가 이 지금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사장이 돼서 각 지역에 이제 초밥집 사장들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장으로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청주 뭐 아니면은 이제 수원,
그리고 뭐 청주, 수원, 원주 그리고 서울, 이천, 뭐 충주 뭐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 어디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원주에 있는 이제 실장님 분한테 이제 같이 일했던 뭐 그 지금 현재 실장이신 분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왜 왔겠습니까? 저한테. 응? 일할 사람 좀 없냐고.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